최근에 제가 하체가 조금 예뻐졌어요. 어디서도 못 들었어요. 저는 발목 강화 운동만 반년? 그리고 그 4개를 골고루 밟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다리 전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에 올바르게 힘이 들어가고 하체가 예뻐지는 거예요. 다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썸네일과 제목에도 썼다시피 최근에 제가 하체가 조금 예뻐졌어요. 날씬해졌다. 뭐 엉덩이가 커졌다 이게 아니라 정말 비율이 예뻐졌어요. 근데 비율이 예뻐지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열심히 몸을 연구하고 운동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뿌리 깊은 곳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브덕션을 많이 하고 뭐 하고 이걸 몇 세트 하고 요래서가 아니라 틀어진 깊은 곳부터 하나하나 잡아가니까 운동이 1만 해도 100의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어디서도 못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운동을 작년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밸런스 운동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제 몸에 정렬을 맞췄어요. 이 부분에 힘을 너무 많이 줬다, 어떤 부분은 힘이 안 들어온다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면서 인지하는 능력을 길렀고, 그러면서 하나의 운동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곳에 자극이 가도록 했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자이로토닉 하면서 상체 라인과 척추의 유연성을 길렀고, 또 근육을 좀 길게 쓰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PT도 했어요. PT 선생님이랑은 진짜 이게 빵댕이를 키우는, 완전 키우는 운동을 해서 3개를 했어요. 안 좋아질 수가 없었죠, 사실. 그렇게 3개를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3개 중에서 조합했을 때 너무너무 효과적인 것들을 앞으로 좀 쭉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계, 완전 첫 번째. 밸런스 선생님과의 운동이 주가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강화 운동만 반년을 했어요. 발목, 발가락 힘주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나서는 쭉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발가락, 발바닥, 발목, 그 다음에 종아리, 정강이, 그 다음에 허벅지뼈, 그 다음에 뭐 골반 저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눠서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를 봤던 거는 발목이랑 종아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발목의 중요성 아세요? 저는 발목을 되게 많이 안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문제는 저는 발 아치가 되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왜냐면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뼈가 나와 있어요. 그 뼈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아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뼈가 있으니까 점점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종아리 휘고 허벅지 휘고 골반 휘고 허리 휘고 어깨 휘고 목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아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치를 살리는 방법이 결국에는 발목 강화 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아치를 살리는 습관, 그리고 내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개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제가 발목 운동을 할 때 시작했던 게,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엄지 쪽, 그 새끼 쪽, 그리고 여기 끝에 뒤꿈치 양 끝에 동전을 두세요. 그리고 그 4개를 골고루 밟도록 하는 거예요. 아치가 무너진 사람들은 여기 끝에가 닿지 않아요. 왜냐면 아치가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가 자꾸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닿고 한 발로 서기를 했어요. 그냥 한 발 서기만 계속했어요. 사실 요즘도요. 한 발로 서기, 한 발로 서기, 그 다음에 한 발로 뛰기. 그러고 나서 조금 익숙해졌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한 발로 약간의 런지를 했어요. 근데 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 6번, 4번을 탁 똑같이 밟고 발가락에 힘을 딱 줘야 돼요. 발가락에 힘을 주면 여기 뼈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딱 힘을 준 다음에 한 발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좀 됐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은 보통 처음에는 막 흔들려요. 무릎은 안쪽으로 가고, 근데 그러면 여기가 1, 3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게 1, 2, 3, 4번이 다 붙어있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조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발목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비복근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종아리 운동도 되지만 발목 운동도 됐어요. 전 두 번째로 그거를 좀 효과를 봤었는데, 그렇게 해도 종아리 알 안 생기고 오히려 예뻐져요. 종아리 알이 생기는 이 까치발은 약간 이제 하지도 못하겠어. 무너진 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리 벌써 안 예뻐지죠. 근데 이거를 잘 세워가지고 아치를 일단 딱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 안 만든 거 만든 거, 그 발목도 좀 튼튼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온 느낌 나죠? 이 상태로 왔다 갔다 왔다. 여러분 보이세요? 알이 확실히 다르죠? 오히려 다리가 더 일자로 보이죠? 여기서 세우고 왔다 갔다. 느낌 다르죠?
발목만 잘 써도 근육이 쓰이는 곳이 다르고 타겟팅 되는 것도 달라서 훨씬 예뻐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하게 내가 봤던 거는 골반 저근. 그러니까 골반 저근이 뭐냐 하면은 사실상 케겔 운동 비슷한 건데 속근육. 배에 힘을 주는 건데 약간 이게 아니고 뭔지 알죠? 근데 그 골반 저근을 항상 잡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벼운 무게를 하더라도 골반 저근을 약간 잡고 하면은 또 그렇게 했을 때 쓰이는 근육이 달라요. 예쁘게 쓸 수 있어요, 근육을. 근데 골반 저근은 사실 처음에는 잘 잡기 어려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고관절 잘 풀어주기. 제가 고관절 풀어주는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그거를 습관적으로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또 많이 달라져요. 근데 저는 엉덩이는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것들 다 하니까 자동으로 됐어요.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 앞에 거를 다 하니까 자동으로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리가 좀 라인이 곧아졌다. 그리고 허틈이 생긴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는 우리 허벅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말리게 골반도 말려, 다리도 말려. 근데 이거를 운동할 때마다 바깥쪽으로 돌리진 못해요. 하지만 돌리는 힘을 주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아프고 돌아가는 힘이 나거든요. 한번 복숭아뼈, 여기 복숭아뼈를 붙이고 무릎을 붙이고 서보세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무릎을 좀 굽혀도 돼요. 그 상태로 계속 있어 보세요. 제가 그거를 습관적으로 많이 했어요. 서 있으면서 계속 뼈를 밖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리가 진짜 예뻐졌어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뭐야, 너무 쉽잖아. 그게 무슨 효과가 있으라고 하겠지만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다름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맛이 날 거예요. 제가 내일 또 선생님이랑 운동하러 가거든요. 그때 영상 좀 찍으면서 꿀팁 뺏어올게요. 선생님들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매드뷰티 가는 날인데 그 전에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화장을 했어요. 괜찮죠? 아니 요즘 제가 이렇게 블러셔 할 때마다 다들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네이밍인데 두 개 섞었어야 돼요. 텐더랑 헤일로거든요. 텐더가 좀 어둡잖아요. 갈색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뽀용한 약간 코랄 베이지랑 섞으면 이렇게 나와요. 진짜 예뻐. 근데 이번 영상 주제가 하체가 예뻐진 이유, 궁극적으로 내 체형이 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발목이었죠? 자, 이게 무너진 아치를 내가 잘 잡아주면 발목이 휘지 않고 정렬되면서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이럴 때 종아리 혹은 허벅지에 불필요한 힘이 덜 들어가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서 하체가 예뻐져요. 그리고 그렇게 서 있어야 다리에 올바르게 힘이 들어가고 하체가 예뻐지는 거거든요. 물론 엉덩이도 운동을 안 해도 힙업이 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고요. 1년 동안 이제 저의 발을 체크하면서 저도 많이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 외에도 오늘 소개해드릴 아주 좋은 슬리퍼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먼저 샀어요, 이거를. 저를 위해서. 이 아이예요. 아치스본이에요. 슬리퍼거든요. 아치스본.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아치스본. 뭔가 아치를 살려줄 것 같잖아요?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죠. 저도 지압 슬리퍼 종종 신거든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좀 건강 되게 신경 쓰시나 보다 이런 디자인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신고 다니기도 좋은 슬리퍼예요. 진짜 이 바르나 아치스본 슬리퍼가 제 집 안팎에서 너무너무 잘 신고 다니고 저에게 고마운 슬리퍼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좋냐? 방송 끝나고 방송에 들고 가기도 해요. 방송을 할 때는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는데 저 그거 진짜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높은 거 신으니까. 근데 이게 아치가 무너진 채로 또 이렇게 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종아리가 너무 부어요. 그래서 가능할 때는 좀 높은 거 신은 날 억지로라도 이 아이를 신어줘요. 교정해주려고. 이 슬리퍼 하나로 확실히 하체 밸런스가 잡히니까 붓기도 덜하고 다리 라인 당연히 예뻐지고 편안하기도 해요.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다 아크포머를 끼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끼우면 내 발에 들어가서 아치가 딱 살아나는 건데 이 아크포머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얘가 좀 더 크죠? 1.3cm, 1.6cm인데 본인의 아치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커스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1.6으로 써요. 저는 아치가 좀 많이 무너진 케이스예요. 근데 1.6 하니까 딱 저한테 딱 잘 맞아. 나한테 커스텀한 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아치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아치를 얘가 그래도 자꾸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신어서 다리 붓기만 개선돼도 너무 좋은데 아치를 딱 잘 잡아주니까 걸을 때마다 엉덩이랑 하체를 올바르게 잘 쓰게 해주니까 딱 이 부분을 솔직히 만약에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다 해도 이것만 신어도 저는 라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 운동할 시간 너무 없어, 스트레칭 할 시간 너무 없어 하면은 이 슬리퍼로 작은 습관만 하나 고쳐도 다르네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운동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출퇴근할 때, 산책할 때 진짜 짧게라도 신는 거 추천드리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근데 이거 이제 나중에 신다 보면은 안 신었을 때 되게 허전해서 다시 찾게 될걸요? 근데 오늘 함께하는 이 바르너가 아치교정 깔창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엄마가 사줬던 수많은 깔창들 중에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 안에도 제가 막 깔창을 넣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슬리퍼가 나왔다. 집에서도 신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붓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나둥이들. 바르나에서 특별한 이벤트와 또 할인을 준비해 주셨어요. 꼭 댓글이랑 더보기란 확인하신 다음에 특별하게 할인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매를 한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2개를 해놓고 하나는 집에 하나는 밖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진짜 집에서도 신어야 되거든요. 꼭! 이따가 오늘 밸런스 운동 또 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꿀팁 있으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볼게요. 발목에 대해서 많이 인터뷰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이제 그 매드뷰티 와가지고 제품 미팅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방송 준비까지 한 40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밥 좀 먹고 방송 준비하려고요. 오늘의 의상입니다. 이거 클로에 제품이거든요. 유럽에서 내가 엄마를 선물로 사드렸어요. 뭐 약간 좀 의미가 있었어. 선물로 사드렸는데 엄마가 입은 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뺏었어. 효년 어때요? 줬다 뺏기.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오늘만 입고 돌려드리려고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항상 그 제안 미팅부터 해서 제품 미팅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하나 7개 했어요, 미팅. 딱 여기서 여기 쇼핑백에 뭐가 들어있냐면 슬리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따 운동 갈 때 입을 운동복들. 바르너 정말로 신고 다닙니다. 이거는 근데 외출용이에요. 집에 있는 건 안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송하기 전에 신고 다니고 이제 방송 끝나면 여기서도 주차장까지 걸어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도 실내화로 갈아 신어요. 단점은 구두 신는 날은 맨발이라 발이 좀 시렵다? 그 정도. 지금 4시 반이거든요. 근데 항상 딱 4시 반부터 6시 사이가 제일 일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회사원분들은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냐 하면은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이제 뭐 브랜드 설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좀 배울 만한 것들 메모장에다가 원노트에다가 내가 써놔. 나중에 방송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제품 테스트할 때 그런 걸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각 브랜드마다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성분을 뭐 어떻게 찾았다든지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리뉴얼 했는지 뭐 아니면 어떤 피드백을 받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저 오늘 이거 끝나고 운동 가거든요. 선생님한테 말해놨어요. 나중들한테 팁 많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쏙쏙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처럼 좀 일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나이 들면 일만 짜진다고 했죠. 짜지는 게 그 능력치가 떨어져서 땡기는 거예요. 몸이 땡기는 거예요. 저 짠 거 땡겨요. 그렇죠.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우리 저거 컵 하나 먹었는데 힘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컨디션이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거는 사람의 상태마다 다르고 그 기준은 뭐냐면 먹으면서 내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에 힘이 저절로 들어오니까 아치가 저절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하체 요새 좀 예뻐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이 밑에를 안 써. 발이랑 발목을 안 쓰니까. 여기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아. 얘를 많이 써서 힙 발달이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좋죠. 네. 힙만 보면 좋은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발이 무너지니까 어느 이상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맞아.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는 소금. 운동이 뭐가 서글? 일단 그게 돼야 운동이. 왜냐면 힘이 안 들어오는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발이랑 발목이 잘 잡혀야 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내장기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육을 통해서.
이 신장 방광 쪽은 허리랑 맞는 말. 여기 장요근이랑 발목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일단은 돼야 되고 그게 되면 운동을 이런 게 되면 돼요. 자 일단은 한 다리 서는 거 해볼게요. 요거 지금 여기 고관절이랑 네. 허벅지 뼈랑 무릎, 정강이 뼈, 발목 뼈, 응. 발 여기에 골고루 실리는 느낌이 일단 있어요. 네. 1분 해볼게요. 1분. 한 달에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5초? 아니 그랬나? 그 정도였나? 그때가? 한 달로 잘 못 쓰였었어. 근데 그때 막 선생님이 이걸로 1분 넘게 서고 이걸로 여기서 한 발로 밥도 먹어야 된다고. 맞아 그 정도. 이게 허벅지에 실리면 안 돼요. 허벅지 뼈에 실려야 돼. 그래서 내 몸의 몸무게가 체중이 겉에 있는 근육이나 살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뼈와 관절에 딱 얹어지는 여기가 지금 조금 덜 실려요. 대놓고 오케이 이게 난이도가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발목에 힘이 들어온 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훨씬 낫죠 아까보다. 네. 오케이 그거를 유지하고 30초만 해볼게요. 이미 한 2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얍.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면 됩니다. 허리. 가운데 밟으시고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근데 네. 한 다리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뒷발을 많이 뒤에 놓지 말고 가까이 놓고 그냥 대고만 있으세요. 확실히 왼발이 더 잘 된다. 이제는 왼발이 더 잘 돼요? 네. 지금 물론 오른발 아직 안 해봤지만 지금 안정적인데요? 그죠? 오케이. 그죠? 네, 좋네. 그래서 여기에 힘이 들어와요? 완전. 완전? 응. 여기 힘을 빼면 저절로 아래에 실려요. 자, 이번엔 난이도를 하나 더 올려볼게요. 난이도 올릴 땐 뒷발을 조금 더 뒤에다 빼놓고 중심은 완전 앞이죠. 그렇죠. 앞다리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응. 여기서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세요. 네. 조금 더 밑으로 앉는다 생각하고 뒷무릎도 구부리고. 오케이. 네. 갑자기 흔들려. 아까 이렇게 들었을 때 실렸던 그게 그대로 움직이면서 구부러졌다 펴지는 거예요. 그대로. 발목은 힘을 주면 안 돼. 네. 힘이 들어가야 돼요. 네. 어. 괜찮은데요? 잘하는데요? 좋아. 지금 이 몸만 올라오는데 같이 올라와야 돼, 다리도. 다리 전체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엉덩이보다 진짜 발목이 땅을 밀어내는 힘이 더 잘 느껴져요. 힘 잘 엉덩이가 막 들어오죠. 퍼지는 느낌보다. 엉덩이도 아마 힘이 들어올 텐데 골고루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너무 좋다. 이거 이 느낌 이해되죠? 네. 이제 운동 잘하시네요. 이제 진짜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것 같아 이제. 그렇죠. 근데 오른쪽이 확실히 왼쪽보다 지금 좀 덜 돼요. 네, 우리는 얘 바닥을 누르고 여기가 비어요. 누르지 말고 얘를 그냥 같이 올라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고. 나동이도 오늘 제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라고 느끼셨을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꾸준히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고 인지하고 습관부터 고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1일 운동에도 10만큼, 100만큼 효과가 나고 정말 절대 고쳐지지 않았던 나의 그런 고질적인 체형들이 바뀌고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솔직히 한 달만 해도 달라져요. 사실 근데 꼭 살이 빠지지 않더라도 하체 비율이 더 예뻐지면은 더 빠져 보이고 더 예뻐 보여요. 그리고 그 비율을 바꾸는 방법은 결코 운동을 많이 하고 굶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하체 바꾸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할 때 다리 얇아지는 운동, 뭐 엉덩이 커지는 운동 이런 거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발목, 무릎, 고관절, 허벅지 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제가 알려드린 팁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팁 따라서 조금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더불어서 선생님이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체형이나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선생님 말로는 대부분 발목 힘이 약하고 거북목이 심하고 막 등이 굽고 이런 사람들은
90%가 소금물을 먹으면 효과를 본대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먹어보려고 앞으로 어떤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늙어가면서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지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얼굴에 다 드러나서 그대로 늙고 어떤 걸 먹어서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건강을 위해 그 사람 신경 썼는지도 다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단기간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쭉 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 혹은 습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 작은 습관이 내가 나중에 50대, 60대, 70대, 100세가 돼도 내가 다리가 틀어지지 않는지, 틀어지고 고관절이 막 무너지고 무릎 관절이 다 나가고 이렇게 아픔을 겪는 사람과 안 겪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미리미리 그냥 이것도 적금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좋은 거는 죄다 하면서 살아봅시다. 제가 살면서 좋은 것들 진짜 맨날 공유할게요. 사실 그 숨은 손님이 있었어요. 아유, 밤비 귀여워. 밤비가 보니까 화면빨을 잘 봤더라고요. 물론 실물도 귀엽지만 사진보다 영상에 있을 때 너무너무 귀엽게 나와. 그쵸? 저희 이제 오붓한 시간 보내러 가겠습니다. 힙 운동 얘기할 거 알아요? 알아요. 가지고 올게요. 꼭 가지고 올게요. 또 저 엉덩이 완전 펌핑 해주시는 선생님이랑 꼭 영상 찍어 올 테니까 그때는 진짜 운동 루틴 위주로 꼭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연습이 필요해요.